가을을 맞아 성지에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중앙 산악지대에 빼곡하게 심어진 것, 바로 올리브 나무인데요. 수천 년 된 나무에서부터 얼마 안 된 어린 나무까지 주렁주렁 매달린 신이 주신 선물 올리브. 올리브산 곳곳에 숨겨진 봉안샘에서부터 올리브 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기름지고 풍족한 축복의 땅 사마리아 산지. 성지가 좋다. 오늘은 올리브 수확철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곳 이스라엘 성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홍소희 MC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화사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이스라엘 성지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여전히 코로나로 고전을 했고요. 럭다운도 했고 이제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목사님은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럭다운 됐다 또 통제했다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기회를 봐서 성지가 좋다를 찍으러도 다니고 네. 그래도 부지런히 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지 촬영하시는데 또 불편한 점은 없나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입장하는 곳은 대부분 닫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보고 특별히 들어가지 않고도 이 성지의 자연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로 그래도 잘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이제 한국도 추수철인데 성지에도 추수철이 있어요. 특히 이 올리브 추수. 그래서 이 중앙 산악지대를 쫙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네. 올리브 밭도 보여드리고 특히 이 추수한 올리브를 어떻게 기름을 짜는지 네. 귀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기름지고 풍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추수가 한창인 이스라엘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추수의 현장, 특히 올리브 산지를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이렇게 좌우에 아주 엄청난 그 올리브 산지를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이 지역과 좀 더 북쪽을 이제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의 땅을 사마리아 산지라고 하는데, 일단 사마리아 산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땅은 척박하지만 아주 기름진, 자 보시죠. 이 산들이 다 좌우에 일렬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 올리브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팔레스타인 산지에 오늘 봉안샘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봉안샘은 팔레스타인 산지의 그 지형에 의해서 형성된 자연적인 지금 보면 산 기슭으로 이렇게 샘이 있어요. 샘. 이 팔레스타인 중앙 산악지대에는 카르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의 물줄기가 바위 그 층을 타고 가면서 터진 곳마다 샘이 납니다. 어떻게 고대에 그런 물줄기를 알았는지 제 보면 저렇게 그 물줄기를 따라가던 그 안에 이 바위를 파고 들어가면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봉안샘. 네, 특히 팔레스타인 이 산악지대는 이 층층이 시루떡처럼 되어 있는데 한 층에서 물길이 형성되게 되면은 그 층을 따라서 계속 이제 물이 나오고요. 아인 모모, 그래서 이 샘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샘을 중심으로 지금도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많은 정말 천지가 올리브 나무로 뒤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산지의 대표적인 농사가 이 올리브 농사죠. 올리브 농사. 자, 드디어 왔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한 층을 따라서 이 바위를 파고 바로 그리고 이렇게 바위를 파서 이 안에 물을 찾았어요.
참 지혜롭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봉한샘. 한번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특히 이제 겨울이 지난 2, 3월, 3, 4월에 가면 아주 많은 물이 안에 고여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가 물이 말랐어요. 예. 물이 말랐고 그렇게 이제 물이 계속 줄어드니까 또 하나의 물길을 더 이렇게 찾으려고 팠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아쉬워요. 마침 이제 올해는 가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물줄기를 따라서 이 계속 물을 찾았던 흔적인데 여기에도 또 네.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을 찾아 만든 샘이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다른 한 곳을 또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혹시나 물이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구가 작은 것은 이제 물을 떠내고 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작게 입구를 만들어 놓은 곳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뭐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보고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가 보는데 제가 또 체구가 작아서 그나마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축축한 그 물이 있었던 물을 것을 찾아서. 느낄 수가 있는데 올해는 아주 그 굉장히 말랐어요. 참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이제 물을 찾아 팠던 흔적이 보입니다. 아쉽게도 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동산 봉한샘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파서 나오면 나오는 거고 파서 물이 세상 말로 꽝이면 헛수고죠. 안타깝더라고요. 이 팔레스타인의 중앙 산지의 산들을 보면 이렇게 바위가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여 있고요. 그 그렇죠. 켜켜이 쌓여 있는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물길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두 군데를 답사했지만 물이 이미 말랐더라고요. 요 층을 따라서 저쪽 한번 위로 가보면 위에 있는 그렇죠. 이 봉한샘 안에는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위쪽으로 그렇죠.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형 그 세밀 지도를 보게 되면 아까 물이 말라버린 그 샘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서 한번 올라가 위쪽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샘이 있으면 그 수위에 따라서 그 같은 층에 여러 개의 이렇게 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이 흘러내리던 흔적이 있어요. 그 층을 따라가는 거죠. 물이 여기도 마른 거를 보니까 아마 올해는 이렇게 샘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성경 시대에 보면 가뭄이 되면 봉함샘조차도 이제 물이 말랐을 것 같은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아까 여기도 제가 또 샘입니다. 물이 마른 봉한샘의 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샘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여기는 네, 이렇게 해서 물이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싹 마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도 물이 풍부한 해가 있고 아주 언제 물이 있었냐는 듯이 싹 마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물이 솟아나서 늘 이 정도는 물이 차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올해가 굉장히 가문 해이고 무더워서 물길이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이곳에 물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물이 있었을 때 화면이 있어서 잘 보시죠. 이게 2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늘 사시사철 물이 있었던 거예요. 말간 이 팔레스타인 산지에서 이렇게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건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리고 올해는 아예 참 이 가물어서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봉한샘을 제가 이제 물이 보여드리고요. 지나가는 네. 물줄기에 이렇게 바위를 파서 물이 발견되면 귀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이렇게 잠근 그렇죠. 고리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로 잠가 놓은 이 봉안 그 안에
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봉안샘, 덮은 우물 또는 잠근 동산 자체는 다 이 여성의 정조와 순결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 자기 사랑하는 이에게만 또 허락된 사람에게만 이제 쓸 수 있다는 이제 교훈의 장소인데, 자 어쨌든 이제 산지를 좀 돌아보고 있는데 지금이 마침 우리 한국의 추수철과 같이 한참 올리브를 이제 추수하는 철인데요. 얼마나 이 산지에 올리브 나무가 많은지를 제가 한번 차를 타고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 보는데, 이렇게 층을 따라서 정말 많은 샘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한번 다음에 제가 더 한번 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샘만을 한번 소개하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이 추수철에 제가 이제 점심도 먹을 겸 요 산지를 좀 올라가 봤는데요. 자, 오른쪽에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오늘 짜장밥이요. 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식당이 없기도 하지만 이제 이 산지에는 짜장밥에 이렇게 도시락을 계란. 싸가지고 다니면서 답사를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 답사길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소풍 온 그런 아주 최고의 또 이렇게 힐링의 시간도 되고요. 지금 어쨌든 팔레스타인 산지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요것은 이제 옛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여사냐라고 하는 지역의 그런 인근을 보시고 계시고요. 아, 제가 지나가다가 이 올리브 나무의 생명력이나 또 장수를 볼 때 참 키는 2, 3m 짤막하지만 그렇죠. 아주 굉장히 오래된 연륜을 자랑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정말 더 이상 높이로 자라지 않지만 수백 년을 자란 이 올리브 나무에 이 그 나무 겉만 보더라도 이게 사람으로 치르면은 주름이잖아요. 정말 이 나무의 연륜을 보면 이렇게 경외심이 생길 정도로 특히 이 올리브 나무는 그렇게 높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뚱뚱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드론으로 한번 올리브 밭을 봤는데요. 이게 다 수백 년 된 나무들만이 형성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농업이 올리브 농사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아직도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나무를 보면 정말 가지가 휘어져서 찢어질 정도로 정말 충실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고요. ماشي دغري 자, 제가 요거는 누구리? لا بدك تطلع على الشارع ها ارجع ضل ماشي على جبل الدار البلد 실완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한번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워낙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한번 쭉 올라가서 한번 오늘은 이 추수철에 가동되는 이 올리브 기름자는 지금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찾아갑니다. 한창 올리브 추수철인데요.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짜는지, 그렇죠. 추수철에 맞춰서 가동되는 올리브 기름집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면 저리 가라 그리고 저리 가면 더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도 정말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마침 갔는데 올리브 그 방앗간을 가동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찾았습니다. 자, 이 겉에서부터 아주 요란한 그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드디어 우리 시채널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 드디어 그렇게 많은 올리브 그 열매에 오늘날에는 기름을 어떻게 짜는가.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아주 옛 재래식으로 이렇게 그 돌을 굴려가며 기름 짜는 것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고요. 자, 이게요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최신 기계라 그리고요.
이곳에 이제 속속 이제 농사 추수를 하는 대로 바로 이곳에 와서 바로 기름으로 이제 짜 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우리도 치면 추수철이죠. 이렇게 가족 단위로 추수를 한 이렇게 또 예, 아이들이 또 이렇게 따라와서 기름 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한 집이 기름을 짜고 나면 그 다음 집 이렇게 해서 아주 밤새 한다 그래요. 그렇죠. 워낙 많은 농사를 지으니까 저도 좀 거듭니다. 이 일손은 이들의 참 그 농사에 축복하는 마음도 있고 같이 이제 동참한다는 마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브를 이제 쏟으면 요게 이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기름 짜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이거를 먼저 예, 아주 주인 친절하게 이 사장님이신데 안으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찍으라고 아주 친절해요. 우선 물에 이렇게 씻더라고요. 씻고 또 이물질들이라든지 땀에서 나온 올리브 그 잎사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기름을 굉장히 깨끗하게 일단 닦은 것을 다시 한번 닦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올리브 열매를 닦고 또 잎사귀라든지 이물질들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빻는 기계로 올리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요구를 타고 통로를 타고 올라가면 이야 정말 이 올리브 씨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씨까지 보시죠. 굉장히 이걸 제가 촬영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요란해요. 이 기계의 그 날이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센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내려오면 요거를 또 한 번 이렇게 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 짜는 이제 과정이 1단계, 2단계, 여기 한 3단계쯤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통에 두면 세상에 이렇게 빻은 곳에서 보시죠. 굉장히 왼쪽에 것을 보세요. 걸쭉하게 이제 마지막 빻은 것들을 정제를 한 다음에 드디어 아주 투명하고 진한 오리지널 버진 오일을 이렇게 하고요. 그 전 단계를 보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아주 얇은 체에 또 한 번 이제 실려온 그 빻으면서 과정에 있었던 이물질들을 이렇게 정제를 하는데 이게 사장님이 빵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저에게 이 막 짜낸 기름의 맛을 보게 하는데 그 기름 맛은 꼭 이렇게 피타빵에 막 짜낸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쓰고 독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막 짜낸 것을 맛보는 기회가 없는데 굉장히 아주 시큼하면서 쓴맛이 강한 것을 보니까 진짜 오리지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기름을 이제 각 통에 저게 기름이 한 15리터에서 16리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기뻐요. 한 해 동안 농사졌던 것을 아버지와 함께 보는 온 가족이 이렇게 짰는 속속 이렇게 이제 이 16리터에서 17리터 정도 뭐 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단위를 재면서 기름을 이렇게 담습니다. 이 노란색 통은 정말 대표적인 올리브 기름통입니다. 저도 이제 올리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가끔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이제 가서 아예 통으로 사는데 저게 한 통에 16, 7리터인데 가격이 한 600세켈이니까요. 6, 3, 18, 한 2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싼 거죠. 또 이거는 농사 현장에서 바로 구입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오리지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추수한 기쁨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농사 추수의 끝물이라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오면 보세요. 이 표정에서 어느 나라나 이렇게 추수 끝에 풍성한 수확을 얻은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모습 참 올리브 농사 볼 수 없는 귀한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중앙 산지 잘 봤습니다. 박사님, 봉안샘은 또 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아, 맞아요. 이 성지에는 비가 오는 시기하고 안 오는 시기가 너무 이 반반 연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어디엔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거나 네, 아니면 여름에도 이 샘을 얻을 수 있는 그 샘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네, 바로 이제 오늘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이 산지도 이 바위가 이렇게 층층이 있는데 어느 층에 물이 지나가는 물길이 있어요. 보신 대로. 네. 그래서 그 물길을 찾아서 바위를 파 들어가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이 쓰지 않는 때는 봉에 놓는데 그래서 봉안샘. 그래서 이 봉안샘은 특히 아가서에 오늘 나온 거는 이 여성의 정조, 순교를 이렇게 강조를 해서 네. 이 허가된 사람에게만 물을 쓸 수 있다라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그래서 이게 네. 솔로몬이 씌운 이 아가서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순교를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또 봉안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산지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땅은 때론 황무지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올리브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네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 올리브는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이 올리브라고 하는 열매를 네. 줄까? 그래서 신기합니다. 네, 그럼 올리브가 잘 자라려면 또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요? 우선 올리브 자체가 이제 지중해성 기후에 자라는 건데 우선 기후가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신 대로 이 물만 찾아 내려가면 이 올리브가 네. 최고의 극상품을 낼 수 있는 기후가 이게 또 네. 성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노아가 이 홍수가 이렇게 멈췄는지를 이제 물이 빠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비둘기를 보냈을 때에 네, 세 번째 만에 비둘기가 이 물어온 것이 올리브 잎이에요. 감람나무 잎. 네, 네. 그래서 이 올리브는 또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유엔군의 표시가 또 네. 올리브 잎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성지의 대표적인 농사 중 하나가 올리브 농사라고 하셨는데요. 전체 농사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건가요? 아, 정말 이 올리브는 대단위적으로 하던 아니면 소규모로 하던 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가정에는 네, 하다못해 정원이라든지 앞 텃밭 어디에든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농사는 팔레스타인의 전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시중의 올리브 기름은 또 주로 성지산 올리브 기름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네. 이제 의미하고요. 특히 이게 많이 함에도 굉장히 비싸요. 제가 유학 때에 소고기 1kg보다 비싼 게 올리브 1리터였어요. 오. 그 정도로 몸에 좋고 또 중요한 이 팔레스타인, 특히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올리브 농사입니다. 네, 성경 속 모습 잘 봤습니다. 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잘 건강 유지하시고 곧 코로나가 끝난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사시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